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잠을 깨는 수많은 도시의 얼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겁고 어깨는 이미 온몸에 피로를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간신히 정신을 깨우고 붐비는 지하철과 도로 위에서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스스로를 무장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또 때로는 잠식하는 현대 문명의 심장부,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 위를 걷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보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어제의 자신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부서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고 손안의 작은 기기로 전 세계와 연결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시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침묵의 팬데믹, 바로 정신건강의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직장인들이 그들의 빛나는 이력서와 화려한 직함 뒤편에서 말 못할 우울과 불안, 그리고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직원의 멘탈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생산성과 효율 그리고 숫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완수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는지, 얼마나 빠르게 성과를 창출했는지.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묘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시기, 우리는 사회 전체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며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감과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사람들에게 유례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였고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상마저도 거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라도 그들의 정신이 병들고 지쳐버리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이직률은 치솟고 결근율은 늘어났으며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습니다. 조직 전체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기업의 리더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앞에서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난관을 헤쳐나갈 해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직원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아낸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며 심지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끈기나 투지 같은 개인적인 덕목으로 여겨졌던 이 개념이 이제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직무 역량을 넘어선 핵심적인 스펙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새로운 스펙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째서 오늘날 기업들이 인재를 채용하고 평가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을 질책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생존의 메시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비단 기업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 한 세기 전 심리학의 지형이 이제 막 형성되던 시기로 향해야 합니다. 당시 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인간 정신의 병든 부분, 즉 트라우마와 상실이 한 개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경제 대공황을 겪으며 인류는 고통의 그림자 아래에서 허덕였고 정신의학은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이 제 삶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조차 마치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학업을 놓지 않았고 또 어떤 이는 어린 시절 겪은 끔찍한 학대의 기억을 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들을 그저 운이 좋았던 경우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일관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은 기존의 병리 중심적 사고에 커다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하와이의 작은 섬 카우아이에서 시작된 한 장기 연구는 이 빗줄기를 더욱 선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태어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추적 관찰한 이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난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 중 무려 3분의 1이 성인이 되어서도 비행이나 정신질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를 이끈 에미 워너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은 이 아이들에게서 공통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자의 힘도 우연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내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인간 정신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발견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예상치 못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심리학은 더 이상 인간의 약점만을 들여다보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강인함,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잠재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훗날 긍정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지며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특성과 강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는 수동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불확실한 파도 속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고 때로는 파도를 타며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학적 통찰이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언어로 번역되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들고 정보기술 혁명이 시작되면서 기업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생존 과제가 눈앞에 닥치자 이제 문제는 단순히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학자들은, 그리고 이제는 경영학자들까지 이 강인함의 구성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히 타고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었죠. 회복 탄력성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 즉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생각의 패턴,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거친 파도 속에서 배의 방향을 잡으려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 다시 말해 감정 조절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하게 해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분노나 좌절감에 압도되어 무너져 내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의 힘입니다. 이는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순진한 낙천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회복 탄력성에서의 긍정적 사고는 불확실한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며 실패를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나는 안 돼라고 주저앉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려움을 개인적인 결함이나 영원한 재앙으로 치부하지 않고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며 그 안에서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 미래를 준비하는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위기를 온전히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회복 탄력성의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탱해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굳건한 유대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는 마치 거친 폭풍우 속 등대처럼 길을 밝혀줍니다. 힘들 때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연대감은 단순히 정신적 위안을 넘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나아가 개인의 삶이든 거대한 조직이든 뚜렷한 목적 의식은 위기를 헤쳐나갈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왜 이 어려움을 기어이 극복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내면의 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험난한 항해 중에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돛을 올리는 선원들처럼 개인의 삶과 조직의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꺾이지 않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관계를 맺으며 목적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회복 탄력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순환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기업들은 단순히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 문화의 전환에 나섰습니다. 유연한 근무 방식, 전문적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등은 이제 핵심 인재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가 되었습니다. 리더들은 더 이상 단순히 결과만을 재촉하는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공감 능력을 갖추고 직원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회복 탄력성 코치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회복 탄력성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의 타고난 기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고 훈련하고 의도적으로 개발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임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감정 조절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고 직장에서는 리더십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킵니다. 사회 전체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닥쳐오는 위기를 단순한 고통이 아닌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복 탄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던져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능숙하게 타고 더 멀리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바로 그 방법을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인 것입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사실 거창한 시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섬세한 습관들,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태도들이 쌓여 견고한 내면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숙련된 장인이 한 땀 한 땀 실을 엮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듯 회복 탄력성 역시 꾸준한 자기 단련을 통해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굴곡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건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강인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이는 주춧돌은 바로 자기 인식의 심오한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듯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느낀다는 것을 넘어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가를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는 이러한 내면의 바다를 탐험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생각의 파도 속에서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고 어떤 고정된 사고 패턴이 자신을 얽매려 하는지 차분히 관찰하는 시간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등대가 되어줄 작은 불빛과도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대신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흘려보내거나 해소하는 지혜를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때로는 외부의 상황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마음은 쉽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끝없는 자기 비난의 늪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나는 늘 이 모양이지, 이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같은 생각들은 마치 꽉 조인 족쇄처럼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죠. 회복 탄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자동적인 부정적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는 훈련을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불리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패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늘 실수만 할까? 대신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시도해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싹을 발견하듯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인간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그래서 관계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물에서 가장 튼튼한 기둥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애쓰기보다는 기꺼이 주변에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은 마치 거친 폭풍우 속 흔들리는 배를 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타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는 것 역시 나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는 개개인의 회복력을 합산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집단 지성의 보고가 됩니다. 팬데믹 시기 고립된 이웃을 위해 식료품을 나누고 안부를 묻던 작은 손길들이 모여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수많은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연대감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유대감은 차가운 현실을 녹여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는 든든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의식은 단순한 정신적 지향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강력한 회복 탄력성의 엔진이 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내가 이 어려움을 기어이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아무리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의식을 작은 목표들로 세분화하고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지칠지라도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은 다시 일어설 힘을 부여합니다. 좌절을 겪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것은 잃어버렸던 나침반을 다시 움켜쥐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기회를 엿보는 지혜를 발휘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목적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구체적인 이유이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처럼 회복 탄력성은 특정 개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누구나 키워나갈 수 있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며 주변과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용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얻었던 가장 귀한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인간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을 진화시켜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적용하며 더 강한 모습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끝없이 이어지겠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가장 강력한 생존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나침반을 손에 쥐고 어떤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내면에 장착된 가장 강력한 생존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 한 번의 건축으로 완성되는 거대한 성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성껏 돌보고 가꿔나가야 할 살아있는 정원과 같습니다. 어제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또 다른 작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내일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끊임없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삶의 커다란 역경 앞에서만 회복 탄력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거창한 위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작은 난관들, 이를테면 출근길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이나 중요한 보고서의 마감 직전 날아간 데이터, 혹은 친한 친구와의 오해와 같은 일상적인 좌절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연마됩니다. 이러한 소소한 도전들은 우리가 앞서 배운 자기 인식, 인지적 재구성, 관계 형성, 그리고 목적 의식이라는 네 가지 기둥을 실제로 시험하고 숙련할 수 있는 귀중한 훈련장입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바위를 깎아내듯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계획했던 모든 일이 틀어지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아, 지금 나는 좌절감과 짜증을 느끼는구나. 그리고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하며 인지적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푸념 대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탐색하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훈련을 통해 습득된 반응입니다. 회복 탄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실수는 우리의 여정에 늘 동반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짐으로써 얻는 교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회복 탄력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좌절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는 법을 압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법을 체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개인적인 노력은 결국 더 큰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됩니다. 한 개인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좌절한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거대한 숲을 이루는 한 그루의 나무가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다른 나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듯 개개인의 회복 탄력성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며 사회 전체의 탄력성을 끌어올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각자의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처럼 회복 탄력성의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삶의 파고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침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배를 지었고 그 배를 조종할 나침반과 항해술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의 매 순간이 곧 우리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대한 개념을 탐험하며 때로는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았고 때로는 드넓은 인간 세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삶이 던지는 예측 불가능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개인의 역경 극복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연마해온 가장 본질적인 생존 방식이자 진화의 동력이었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이름 모를 질병의 창궐 앞에서, 혹은 잔혹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은 수없이 좌절하고 쓰러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류는 경이로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건설했고 비극 속에서 더 깊은 공감과 연대를 배웠으며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굳건히 버텨낸 개인의 이야기들이 모여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고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집단의 끈기가 인류 문명을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쩌면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가장 오래된 지혜이자 시련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아름다운 발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 팬데믹의 그림자, 기술 혁신이 가져올 사회의 격변, 그리고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거나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난관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인류가 그러했듯 우리 또한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어떤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을 찾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고통을 회피하거나 슬픔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고 슬픔을 받아들이며 그 감정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찾아내는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진 자리에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견고한 내면의 갑옷을 만들어내는 성장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는 결국 우리 주변의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의 회복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의지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한 공동체의 지혜로운 대처가 인류 전체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삶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밀려올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떠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폭풍구 속에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노련한 항해사이며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갈 튼튼한 배를 가진 선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다가올 미래를 헤쳐나갈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서사의 한 페이지이며 그 페이지마다 새겨질 회복의 기록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날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